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웅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지난주에 이번 주죠.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에코플라스틱 볼까요? 자,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8%. 두 분 모두 최진웅 매니저의 피코그램도 종가 기준 마이너스 8% 나왔고 최고가로는 그래도 송가람 매니저의 에코플라스틱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11% 정도 나왔는데 에코플라스틱 좀 뭔가 2차 전지에서 순환매 개념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경량화에 특화된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2차 전지 부분 내에서 부품주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피코그램 보겠습니다. 이게 종가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8%대인데 최고가는 5.3%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네. 원전 모멘텀을 좀 보시고 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원전 모멘텀 부분들 좀 봤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원전 쪽이 이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다만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슈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섹터 산업군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한 차례 좀 단기성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솔직히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이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좀 시장 영향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나왔던 부분들이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악재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더 홀딩을 좀 이어가셔도 충분히 좀 상승폭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한미정상회담 네네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관해서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코그램 외에 좀 수주 잔고가 많은 그렇죠. 원전을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수주 잔고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고금리 현상이 계속 기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 잔고를 얼마나 좀 넉넉하게 기업들이 확보를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앞서서 이제 증자 부분들의 우려감도 일단 현저히 좀 저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그렇게 큰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좀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가 워낙 좀 많은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네.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전 쪽은 좀 중장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이제 다음 섹터들, 이제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강도가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 시장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강한지 2차 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자 5를 들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는 아직 그냥 오늘 이번 주 이틀, 3일은 잠깐 쉬어간 거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주의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그 이외에 에코프로 같은 이런 대형 회사들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큰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추세 이탈이 나왔느냐라는 점에서는 다음 주 시장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 있어서 단기 고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좀 더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섹터 안에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견이 갈리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의 기업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주도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이 섹터 안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섹터 안에서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 부분 그리고 장비주들 소부장 섹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아직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섹터 내 순환매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오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섹터 내 순환매 관점에서는 아직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진용 매니저도 O 의견을 줬는데 잠깐 빠졌던 거는 이 시장 여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간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나 폭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켜보게 되면은 일단 좀 기술적으로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올 그런 좀 시기이지 않을까. 예.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감축법 세부 법안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좀 이벤트성을 거좀 다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증설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엔 셀 수주 모멘텀이 얼마나 좀 성장을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네. 앞으로 2차 전지가 고성장을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좀 무섭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 결국엔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기속적으로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영업이익은 포기를 하고 매출액을 늘리겠다는 부분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상 지금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결국엔 늘린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간에는 매출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해줄 수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감소세는 좀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원가 하락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해줄 만한 그런 지금 리스크는 좀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차체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인하 부분들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 오히려 배터리 쪽이 지금 전기차의 거의 비중을 한 6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가격 인하 부분들 저는 좀 단기성이 좀 이슈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좀 베타성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수주 증가 그리고 증설 모멘텀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밸류 부담이 되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밸류 부담이 현재 좀 적은 그런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테슬라 리스크 같은 거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만 리스크를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차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단기적인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테슬라 쪽만 지금 단독적으로 가격이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쪽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확률이 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대로 LFP 쪽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은 있겠죠. 테슬라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관계성이 좀 네. 있다 보니까 그러한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낙폭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 이슈는 좀 단기성 이슈에 좀 불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밸류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O 의견을 줬는데 향후 봐야 될 섹터에 대한 거는 좀 다른 의견 같습니다. 앞서 송가람 매니저는 좀 순환매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요즘 뭐 2차 전지 내에서 좀 테마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테마보다 좀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는 것 같고 최진용 매니저는 수주잔고가 있고 좀 저평가 그래도 펀더멘탈 좀 탄탄한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순환매 관점 뭐 전고체 배터리, LFP 다양한 이슈들 우리가 안 봤던 이슈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를 노려보자 이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섹터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섹터로 말씀을 드릴 것이 여기 배터리 공정 장비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배터리 공정 장비 쪽에서는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기업에서는 차세대 실리콘 옥사이드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파우더 열처리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업체들이 전극을 조립하고 활성화 공정 등에 이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점들을 우리가 이 섹터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종목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 저수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저수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극 조립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단기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오늘 시장이 크게 눌렸지만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우리가 단기로 접근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아직 부각받지 않는 이 섹터 내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고점에 있는 대형주들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이 클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견이었겠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이 낮은 장비업체들 그리고 공정업체들을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스템 이 장비 업체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님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딱 봐야 될 좀 산업군들은 좀 음극재 쪽 그리고 CNT 도전체 쪽이라고 지금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쪽이 있거든요.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CNT 도전체랑 지금 음극재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밸류상으로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음극재 같은 경우가 양극재 대비해서 여전히 좀 밸류상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성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OLED 쪽이라든지 좀 양방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 오히려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리스크는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아바코를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바코 같은 경우가 지금 OLED랑 2차 전지 쪽에 대한 신성장 사업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좀 수주 잔고를 또 확보하는 부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바코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뿜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LCC 관련해가지고 또 신사업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밸류에서도 충분히 좀 부담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탄탄하고 저평가 매력을 받고 있는 종목을 아바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음극재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 네네. 보면 되나요? 네네, 그렇죠. 그 여기 양극재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음극재는 그만큼 양극재가 올라간 만큼을 따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실 양극재 사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양극재가 올라간 것 밸류 한 반 정도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양극재 올라가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수치만큼 올라가기에는 지금 수요가 어렵죠. 그렇게 높지가 예. 않다 보니까 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지금 그냥 딱 두 극재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음극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밸류상으로 보면 한 70%대까지는 그래도 상승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기 테마성에 좀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밸류 부담이 없는 기업에 있어서 2차 전지 모멘텀이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CNT 도전체나 아니면 좀 음극재 쪽으로 좀 투자가 좀 몰릴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우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모두 2차 전지 5 의견을 줬고요.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은 저스템, 최진우 매니저의 종목은 아바코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태양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좀 버텨주고 몇 개의 종목들은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주도주 중에 좀 유력한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OX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모두 5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이 IRA 법안의 효과가 주가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 IRA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섹터에서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섹터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만 흐름이 나왔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분산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초반에 원전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 태양광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반도체 주들까지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어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수급이 지속되면서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섹터 안에서 좀 더 순환매를 통해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기술적인 체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섹터 흐름을 볼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점이 이 섹터 안에서 시총이 가장 큰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뭐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회사가
그러니까 OCI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바닥권에서 지금은 뭐 강하게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은 뭐 폴리실리콘, 웨이퍼 이런 셀 모듈 순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 업종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뭐 이런 IRA 혜택을 통해 수혜를 통해서 23년도에 태양광 신규 설치가 전년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유럽 이쪽에서도 밸류체인의 구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태양광들은 올해 상반기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이야기를 해주셨고 태양광 안에서도 좀 다양합니다. 안에서 뭘 봐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진우 매니저는 이 태양광을 본다면 뭘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요? 일단 이제 그냥 섹터 전체 종합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면은 저는 좀 해상풍력이랑 그리고 태양광 그 두 개 섹터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네네. 주제 고를 때 고민했던 게 평소에 하던 대로 신재생으로 좀 묶어서 갈까 하다가 근데 이번 주 유난히 태양광이 좀 더 풍력보다 1%가량 섹터가 더 네네. 좋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태양광을 해봤는데 태양광이 더 낫다고 보세요? 풍력이 낫다고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곤란한 질문인데 네. 저는 태양광이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럼 잘 골랐네요, 네네. 정말. 그런데 G7에서 지금 30년까지 말하는 거는 지금 해상 풍력을 7배까지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발표 예정이고 반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한 3배 정도 밸류로 지금 성장성이 나올 그런 예정 부분들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수로만 놓고 보면은 해상 풍력 쪽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접근을 해봤을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태양광이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접근이 좀 더 용이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태양광 부분들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 EU 국가들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의 탈피 의존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입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중장기적인 좀 베타성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신재생은 결국에는 클 수밖에 없는 산업군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인플레 감축법 부분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산업군 중에서 하나도 신재생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 부분들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뿐더러 반대로 신재생 쪽도 오히려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 신재생이 지금 워낙 시장에서는 많이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놓고 보면 둘 다 수혜주, 수혜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신재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수혜가 나올 만한 그러한 지금 리스크가 지금 안 나왔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G7에 대한 효과 부분들 그리고 지금 30년까지 수주 부분들이 증가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신재생 쪽은 지금 수급 사이클이 조금 더 돌아와주면서 좀 태양광 쪽을 조금 더 접근을 해줄 만한 그런 투자 심리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너무 불을 뿜다 보니까 이 태양광, 뭐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가 좀 살짝 묻혔던 것 같습니다. IRA 법안의 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탑픽 종목들을 받으려고 했는데 매니저들의 탑픽 종목은 바로 둘 다 태양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막판에 저희가 그 종목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한 3주 정도 걸쳐서 불을 뿜었습니다. 여기도 사실 크게 올라갔었는데 여기가 점차 힘을 잃고 있고 다음 주의 전망 그래서 어떻게 될까가 궁금합니다. OX 통해서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처음으로 일단 의견이 갈렸습니다. 최진용 매니저가 X를 줬는데 지금 빠진 거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가 좀 단기성인 이슈가 좀 암으로 좀 출발점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켓? 그러니까 예. 아마켓 부분들이 좀 출발점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지금 단기성만 지금 부각이 되고 다시 좀 주가가 많이 힘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바라볼 때는 바이오 쪽이 지금 수급 사이클을 전부 다 뭐 시장에서 주도를 해줄 만한 그러한 이슈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바이오 쪽은 지금 단기성인 재료에 좀 불과한 상황인데 예.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좀 성장 배타성이 있는 그런 모멘텀에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래도 지금 4월 이후로 5월까지 지금 대형 이벤트들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지금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좀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약 부분들 이런 이벤트성이 지금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이벤트성은 좀 더 보고 나서 우리가 바이오 쪽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성이 좀 있다고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바이오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할 때는 파이프라인을 좀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수주 잔고가 넉넉하게 있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접근을 해야만이 바이오 전체적인 부분들의 리스크를 현재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이오 쪽을 좀 접근을 하게 되면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해볼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5월에 지금 휴미라 시밀러 FDA 승인 여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7월 같은 경우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발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쪽이 조금 더 대형성인 좀 이벤트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셀트리온 그룹주 정도는 좀 투자 전략을 충분히 좀 잡아 보셔도 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다음 주는 좀 가기에는 리스크가 현재 지금은 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파이프라인과 수주 잔고가 있는 좀 대형주, 거기 더 나아가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X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럼 O 의견을 준 송건환 매니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번 주 좀 많이 빠졌던 건 시장 여파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주는 정확하게 시장 여파의 흐름이 강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제약주들 대형 제약주들의 흐름을 보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제약주들의 어느 정도 극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눌림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서 큰 거래량 없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미국 시장이 약보합세에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추세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시점에서 이런 순환매 속에서 섹터 순환매 속의 중심에 있었던 제약주들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최진욱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쪽 대형주들이 지금은 가져가기에 충분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가져온 섹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 바로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대형주 중에서도 이 희귀약품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을 가지고 온 이후에 시장 영향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큰 거래량 없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31만 원 라인대에서 유지가 되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우상향 추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대형주를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형주가 아니고 이번 주에 송건환 매니저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다음 주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대형주는 추세를 통해서 쭉 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한미약품, 뭐 정군당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앞으로 상승 추세가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은 개별 이슈를 통한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들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네. 라는 점에 있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단기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대체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중소형주들의 흐름, 공통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최근 시장 흐름에서 제약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죠. 이 거래량 이후에 크게 눌리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약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그 외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큰 제약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먼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제약주들의 흐름이 먼저 나오고 소형주들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약주 섹터 안에서 단기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꾸준히 나온 이후에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흐름을 따라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자,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 섹터 무조건 다뤄야 됩니다. 방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 뉴스 그리고 정치 이슈와 함께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가 먹힐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방산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일단 오 의견을 줬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은 지금 이거 테마성으로 제가 아까 테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여기 사실 지금 수주 소식도 많고 실적 진짜 좋습니다. 네네. 그 부분으로 펀더멘탈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테마성으로 보는 겁니까? 일단 다음 주는 테마성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엔 수출 호조 부분들은 작년부터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엔 지금 폴란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좀 이슈도 다시 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방미 전에 일단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좀 방산주들도 좀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테마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거짓이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 지금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기 뭐 이런 가성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오히려 지금 가성비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성비 부분들이 뛰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만 좀 대비를 해도 한 80% 이상의 좀 성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값싼 무기를 결국엔 수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주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좀 완제품에 대한 판매만 지금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 완제품에만 좀 어느 정도 집중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럴 바에 오히려 지금 장비라든지 아니면 좀 기술력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좀 수출력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시너지는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이 계약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대규모 계약 같은 부분들이 이 방산 쪽이 조금 더 접근성이 조금 조심한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자금을 이제 바로바로 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싱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자금력을 바로 땡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방산업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가 좀 넉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못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무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출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측면에서 지금은 받아들이는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엔 수주 잔고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 부분들이 좀 넉넉해 있는 그런 방산 업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좀 성장성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 좀 테마성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중소형주 쪽이 조금 좀 접근이 좀 요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 쪽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도 오 의견을 줬는데 일단 이틀 동안 방산 섹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오를 줬을까요? 바로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방산 섹터를 최진욱 매니저님이 정말 펀더멘털 기준으로 해서 잘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테마적인 측면도 있고 수주에 대한 네. 대형주들의 흐름 두 가지를 모두 보실 수가 있겠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방산주들이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 뭐 어제장, 오늘장에서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퍼스텍이나 빅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국지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혹은 해외에서 이런 단기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단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러시아와 우리나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것들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이런 테마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단기로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먼트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회사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소형주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종목 소형주인가요 오늘? 바로 공개해 주시죠. 종목은 제가 소형주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뭐예요 그러면?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크잖아요. 거기는.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종목을 드릴 때 저는 이제 리스크 측면과 어느 정도 단기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럼 현대로템 다음 주 바로 노려보자는 아니다. 다음 주 바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노려볼 수 있으면서도 시장 대장주로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예. 원픽으로 꼽을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여기에서 시장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철도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1조의 SRT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 상반기의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방산주의 흐름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추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고 흐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이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소형주들 퍼스텍 같은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최근 많이 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이야기 해주셨고요. 최준호 매니저님, 방산 내에서 어떤 종목 오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은 결국엔 방산 쪽은 테마성으로 접근을 그러니까요.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좀 빅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빅텍 예. 같은 경우가 좀 도발이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수급 영향이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인데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유동자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증가는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현재 좀 적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일단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지금 상승폭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테마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중심부 타점에서 박스 상단 부분 때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빅텍 같은 경우는 좀 단기성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완전 성격이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방산을 해가지고 또 국제 이슈랑 연관 지어서 방산 말고 지금 곡물 사료 네네네. 이쪽 섹터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좀 보너스 스테이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곡물 네. 사료 다음 주 접근해도 괜찮다, 안 된다. OX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곡물 사료 일단 O와 X 의견 갈렸습니다. 최준 매니저는 방산은 갈 건데 곡물 사료는 무섭다 이건가요? 곡물 사료도 다음 주에 부각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재료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곡물 사료 테마가 가는 부분들은 결국엔 러시아 이슈가 또다시 한 번 더 나오다 보니까 그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곡물 사료 쪽에 대한 좀 수급이 살아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결국엔 나중에 일전에 좀 사료 섹터들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맞아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은 보여주긴 했지만 섹터 내에서만 좀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단기 차익 실험 매물로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플러스로 단기성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방산 쪽이 조금 더 재료가 좀 연계성이 좀 많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는 곡물 사료까지도 O 의견을 줬거든요. 오늘 지금까지 X 의견 하나도 없습니다. 곡물 사료마저도 좋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곡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시장도 강했는데요. 뭐 두 가지 이슈를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최준희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경색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크게 출렁일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으로 인한 이런 경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최근 뭐 단판을 짓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인 이치를 봤을 때도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이 윗꼬리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O와 X 의견이 갈렸고요. 곡물 사료도 보너스 스테이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섹터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모처럼 좀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다음 주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건설주는 X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진호 매니저 봤을 때는 이거 현대건설이니까 현대건설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수주 잔고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거진 다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년도 때 해외 손실이 그때 좀 막대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험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오히려 지금 매출액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감소라는 부분들을 세무적으로 좀 빠르게 반영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수주 여파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간 좀 타격이 컸었지.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계속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은 결국에 시장에서는 뭐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현대건설에 대한 좀 개별적인 이슈로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 좀 견조한 실적은 물론 건설 쪽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들이 주가 대비해서는 실적은 굉장히 좀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양적 역성장이라든지 그 PF 등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경기 민감 섹터에도 속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감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좀 수주 부분들이 충분히 좀 증가는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부동산 쪽이 아직까지는 좀 침체기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단기성인 재료로는 다음 주에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현재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만의 이슈로 일단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는 오늘 처음으로 X를 줬거든요. 네. 여기가 확실히 부동산의 투심과 같이 움직여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다음 주까지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건설주가 바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해외 원전이라든지 이런 수주 같은 것들의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대형 건설주들을 가지고 가볼 만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까지 확인해 보면서 섹터 레드앤블루 오늘 5가지 섹터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최진욱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두 분 다 태양광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다른 종목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최진욱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양광 쪽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래도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을 좀 접근을 해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월봉, 주봉 같은 경우가 지금 충분하게 지지가 받아주는 구간에서 지금 확실하게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봉상을 보게 되면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력 구간
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력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 중장기 이평이 정배열로 들어서는 초입 구간에서는 주가가 한번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오히려 좀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향, 태양광 수출 부분들은 올해도 조금 계속 호주세로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 부분들도 견조하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매수가 같은 경우는 55,200원에서 54,2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6만 원, 손절가는 5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태양광 내 탑픽 종목 그리고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태양광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OCI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네.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장에서 움직였던 섹터는 다음 주 시장에서 추가로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이번 주 시장에서 이렇게 대형주가 크게 밀리지 않은 섹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나마 여기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섹터는 태양광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매수가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태양광 섹터가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태양광 섹터 내에서 이런 태양광셀 모듈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모듈 생산 부분에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단결적 양면 그리고 대면적 모듈 양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뭐 바닥권에서 계속 상승을 시도하면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을 늘리면서 기존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 대금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큰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는 55,000원에서 56,000원대 밴드 안에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6,6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의 뭐 오늘 종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6만 원으로 거의 똑같고요. 손절가도 현대에너지솔루션 56,000원, 하나솔루션 51,000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모듈 이쪽 좀 큰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최종 매니저님 왜 OCI는 없을까요? 폴리실리콘 쪽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서 폴리시리콘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지금 태양광 모듈 쪽이 어느 정도 수혜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G7의 재료 부분들도 지금은 모듈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OCI가 가기에도 워낙 좀 기업 자체가 좀 무겁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OCI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좀 무거운 섹터의 그룹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의 어느 정도 적정 대금만 실린다고 해도 오히려 주가의 좀 성장폭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OCI 쪽보다는 조금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가 아니고 좀 모듈 업체에 대한 이유를 들어봤고요. 송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폴리실리콘이 그래도 최근에 가격이 좀 안정세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같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뭐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득이 되나요? 아니면 좀 빠졌을 때 더 수혜가 되나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재료가 원재료 가격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시장 업황이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라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업황이 살아나지만 이 업황에 맞춰서 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태양광대의 업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5가지 섹터 모두 OX 통해서 확인해봤고 태양광 내에 두 종목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최진웅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정말 섹터 대비 그리고 종목까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저 최진웅 매니저님. 일단 지금 뭐 사실상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혼자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레벨의 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테마에 지금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고 이제는 실적주에 조금 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정보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좀 유용하게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시향 부분들도 꾸준하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이버 밴드에 좀 최진우 검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정보 공유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에 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에서 뭐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있나요? 지금 1분기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좀 기대해볼 만한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솔직히 뭐 다 뭐 거기서 거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냥 모든 종합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오늘도 강세 포지션 흐름을 나타나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있으니까 또 최준 매니저 찾아가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송가람 검색하시게 되면 제 밴드로 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흔들리는 장 속에서 지금 주식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섹터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제 밴드에 오셔서 시장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우리가 노려봐야 할지 두 가지 모두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다음 주 시장 전략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밴드 안내해 드리면서 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